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11월 30일 마지막인데요. 지금 현재 5시 15분입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초대형 방사포 현장 지휘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성공적인 발사 이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센 성명이 나왔다. 여기에 방점이 지금 막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성명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유약한 성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강하다는 평가를 듣는데요. 저는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강한 성명에는 아직도 한참 미흡하다. 여전히 김정은한테 쩔쩔매는 성명인데 이번 성명이 나오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내년 총선이 이제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보수 우파 쪽으로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도 경제 파탄이지만 이 안보를 믿을 수가 없는 정권, 이런 인식이 중도층에 이제 완전히 뿌리 박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파탄에 안보 파탄, 그러니까 나라가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보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미 동맹을 무시하고 그리고 민족 공조 입장에서 김정은이 편에 서서 대미 전략, 대북 전략, 대일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중도파 그리고 애국 시민들의 불만과 그리고 비판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왜 여당이 그걸 못 읽겠습니까? 저도 읽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해진 거예요. 급해졌기 때문에 이번 초대형 방사포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흐트러진 민심, 떨어져 나가는 특히 중도층, 이 애국 시민들의 다시 등을 땡겨야 되겠다.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걸 가지고 2년 만에 처음 센 성명을 발표했다고들 만족해하는 그런 분위기로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2017년도 상황을 가정해보면 얼마나 많이 부족한 성명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초대형 방사포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아니겠습니까? 일본한테는 도달도 안 해요. 그러나 일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선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일본 혼자서 대응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유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손봐야 된다. 이런 외교적 입장 때문에 아베가 직접 챙기면서 탄도미사일 발사다.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미국과 한국과 잘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무역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발표한 강한 유감하고 일본이 발표한 그러한 입장하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납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번 합참 성명에는 유엔의 U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국정원에서도 탄도미사일 접목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탄도미사일 못지않은 파괴력,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번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공개적인 군사적인 압박, 무력 시위, 무력 도발을 한 것은 유엔 제재를 펴보겠다는 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엔 제재를 받는 탄도미사일 발사 핵쪽에도 현 정부는 일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요격 체계가 없습니다. 그때도 전혀 반응을 내놓지 않았어요. 반응다운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칸데르보다도 못한 그런 위험면에서 덜한 초대형 방사포, 이것을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바로 그만큼 선거가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유감 성명과 관련해서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보이지도 않고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서는 NSC 화상회의조차도 연 것 같지가 않아요. 과연 누가 누구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번 유감 성명이 나오게 됐는지도
우리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바로 4인 강요회의를 열었어요. 일종의 NSC, 일본판 NSC 회의를 열린 겁니다. 여는 겁니다. 열고 바로 아베 수상이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NSC도 안 보이고 대통령 얼굴은 그만두고 목소리도 안 보이고 그저 합참 차장, 작전부장, 투스타가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수위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대응 수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지난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도 유감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제대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에 김정은이가 도발을 계속 퍼부었을 때 우리 군에서 내놨던 그러한 반응 정도의 절반만이라도 우리가 대북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매우 많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17년도에 반응 수위 그리고 누가 발표했는지 이번에 발표한 전동진 장군이 2017년도 긴장 국면에서 강력한 대북 응징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동진 장군의 성명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 사천왕상과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게 있고 전동진 장군이야말로 대북 규탄 성명 전문 장군이다. 그래갖고 엄중 경고 장군이다. 이런 군대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전동진 장군이 무슨 재량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나마 위에서 유감 정도는 표명을 하니까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직책이 작전부장이다 보니까 또 표명하죠. 그러나 도발 수위를 보면 최소한도 후어스타 정도가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김관진 장군 얼마나 대단하게 북한을 압박했습니까? 도발 원점을 타격해야겠다. 그래서 김관진 장군에 대한 살해 위협, 암살 위협까지 김정은이가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인상과 응징 등등 이유로 해서 결국은 국방장관을 거쳐서 국가안보회의 안보실장까지 NSC 안보실장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이 엄중경고 장군이라고 일명 그런 닉네임이 붙은 전동진 장군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저하고 성씨도 전씨 같아요. 이런 강력한 배짱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앞으로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까지도 할 수 있는 기본 배짱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급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나왔던 성명은요. 강력한 유감뿐만이 아니라 응징과 보복, 응징, 지원점 타격하겠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가져가겠다. 무모한 도발 반복하지 말라. 용납하지 않겠다. 강한 그리고 한미동맹 강력한 응징에 직면한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군에서 강력히 응징하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니 엄중히 경고한다. 엄중 경고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도발 원점, 원점 보복, 그 다음에 엄중 경고, 유엔 안보리, 한미 동맹의 강력한 응징, 이 용어 자체에도 그야말로 응징과 강력한 상응하는 보복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명 유감이라는 표명 말만 들어갔지 정말 2017년도에 북한이 퍼부었던 도발 금년도도 못지 않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13번이나 도발했는데 이보다 더한 도발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최소한도 이번 도발에 대해서 2017년도에 발표했던 성명의 절반 정도는 되는 수위의 성명이 그 정도의 성명이 나갔어야 된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의 성명은 겨우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진조 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딱 요 두 문장이에요. 이거 몇 절 안 됩니까 이게? 예. 이거 가지고 김정은이가 도발을 덜 하겠어요? 코숨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진 장군의 인상과
목소리 이런 걸 보면 그나마 김정은이가 한국 군이 한국 정부가 뭔가 조금은 달라지고 있나? 이 정도 감은 잡게 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아베가 탄도미사일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한국, 미국과 동맹 강력히 대응하겠다 나오니까 김정은이가 바보라, 정치 난쟁이다, 이렇게 정말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김정은이가 퍼붓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이게 김정은이의 수준이에요. 이런 김정은이하고 무슨 세계 평화를 논하고 한반도에서의 안보, 비핵화 이런 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믿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수준의 김정은이하고 받아쓰기까지 해온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 이것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대단한 역사적인 인물을 띄운 것처럼 영웅에 빠져가지고 영웅심리에 빠져서 전 국제사회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안보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현 외교안보 진영 전면 물갈이가 답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아베한테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똑바로 알 수 있게끔 가까이에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연말에 가까울수록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군사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번 지소미아가 자기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그럼으로써 미국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지금 김정은이가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카디스 진입한 중공 군사 움직임, 이것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편에서 김정은이는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흔들고, 하늘에서는 시진핑이가 카디스 진입을 통해서 금년도에요 26번이나 중국 군용기가 카디스를 침범했어요. 이렇게 하늘을 침범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이럼으로써 한미 동맹을 사실상 와해시키려고 하는 본질적 의도를 만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우파 유튜버들의 맹활약으로 제대로 된 뉴스를 볼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전옥현의 안보 정론 많이 청원해 주시고요. 전옥현 안보TV를 또 많이 봐주시면 저에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전파해 주십사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몸담고 뛰고 있는 서초 갑지역 반포 본동과 1, 2, 3, 4동, 잠원동, 방배 본동과 1, 4동의 지인분들께 많이 제 방송을 소개시켜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선거법상 온라인 선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지지를 당부하고 소개하는 것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은 전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